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Hi everyone. My name is Hanyo. South Korean textile artist and make traditional pop art. 되게 오래간만이죠? 내가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가만히 있으면 꽁꽁이 하지 않아요? 그러느라고 좀 영상을 찍지 못했네요. 요즘은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기 쓰는 걸 좋아해서 우리 주변 내 친구들 이야기, 친척 이야기, 나 어렸을 때 이야기 그런 걸 썼는데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 다음 카페 거기 일기장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목사 붙여넣기를 해서 몇 개를 공개해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반응이 감동이 울컥해요. 선생님 글은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뭐 이렇게 미사여구 쓰지 않으니까 글 쓰는 거 배운 적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일기식으로 쓰는 거라서 굉장히 내가 봐도 읽기 편해요. 어디 걸리는 대목이 하나도 없이 슐슐슐 내려가는데 단문은 아니야. 되게 길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시원할 때 한 서너 개씩 쓰는 게 버릇이 돼서 좀 기간이 됐네요. 페이스북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돼요. 점이 있나? 페이스북 한이용이에요. HANNYHONG. 내 이름을 영문화 시켜서 표시된 걸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는 JKHH야. 그리고 페이스북 한이용, 그리고 유튜브 한이용이잖아요. 글 쓰는 거는 좀 타고낸다고 봐요. 그림 그리는 것도 타고나야 하고 어떤 예술적인 그 유전자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외삼촌이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외삼촌의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의 동생이나 오빠쯤 되는 사람이 평생 글만 쓰다가 잠적 어디로 사라졌대요. 그 시절에 양반이었겠지? 근데 이제 돈벌이나 이런 걸 안 했으니까 글만 쓰고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으로 뭐 사라지셨던지, 결혼했다 소리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좀 있고, 우리 고모 쪽에 글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디 내면은 고려 타먹고 뭐 그런 정도는 됐어요. 중학교 때 글하고 그림하고 동시에 잘 되는 걸 내가 알게 돼서 글로 갈 것이냐 그림으로 갈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글은 너무 깜깜하더라고. 깜깜한 세상은 내가 싫어해서 그림 쪽이 좀 화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글을 써서 동아리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동창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적은 좀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네. 출판 기획자가 하나 찾아오더니 선생님 글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시대에 그런 감성을 가진 글이 없고 그렇게 쉽게 써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에세이집을 하나 내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 낼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써보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속으로 좀 더 잘 써야 되겠구나. 사실 출판계에 좀 몸담고 계신 책을 아주 많이 쓰고 그러신 분 또 한 분이 어르신이 얘기를 하셔서 조금만 고쳤으면 굉장히 좋은 주옥 같은 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희망적이야. 그거 쓰느라고 사실 영상을 좀 안 찍었어요. 이건 그다지 수입 사업이 아니잖아. 뭐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주소만 필요했어. 유튜브 영상 주소. SNS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글과 블로그와 사진과 글의 시대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아는 수준 한도 내에서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라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제 새로운 수강생이 왔을 때 내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 그 사람도 왜 돈을 내고 뭘 배우러 오려면 선생을 좀 보고 싶잖아. 학교가 아니니까 이건 개인 레슨이고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럴 때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말하는 걸 좀 보여주면 그 사람이 호소한테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 생각할 때 유튜브 이외에 또 다른 포탈이 생길 것 같아서 여기에 그다지 투자나 주력하지 않고 있어요. 나의 한계가 요거면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어? 지난주에는 강원도 고성의 한일 라벤더팜에 가서 그 근처 왕곡마을에서 자고 왔어요. 내가 1년에 거기 잘하면 2번 가고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가는데 왕곡마을은 홈페이지 보면 고성군청에서 가나라는 북방식 한옥촌이에요. 주민들도 거주하고 주민들 관리하에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데 1박에 집 한 채 5만 원이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불이 났잖아. 고성에 매년 너무너무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인구도 줄고 사람이 정말 한적하게, 내가 물론 비수기에 다니긴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 숙박비도 4만 원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는 후배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라벤더 팜에 가면 내가 묘목도 사고 뭐 상품도 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예 생화를 팔길래 생화를 샀어. 정말 생화를 샀거든요. 이게 한 다발 5천 원이야. 그리고 밑에 이렇게 자른 그 가지 있잖아, 무시 같은 거, 그런 걸 좀 이만큼 얻었는데 누구 줬어. 이게 차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날 그냥 급속 건조가 돼버렸네. 그래도 향기가 나. 이게 나는 동유럽 가서 그 크로아티아랑 보스니아 가서 그 5월 말에 라벤더 밭을 굉장히 그 들판에 피었는 걸 좀 봤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향보다 우리나라의 라벤더 향 조금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커피 나무 열매도 열대 그 커피 벨트에서 자라는 그 커피 향이 좀 진하듯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커피 열매가 좀 향이 약하다고 얘기하면 또 커피 농장주가 화내겠지. 아직도 향이 나고요. 이게 꽃다발로 감상하다가 나중에 질리면 이제 꽃만 딱딱 따서 이렇게 모아야지. 꽃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여기다 한 4-5봉다리 요만한 거 보스니아에서 사온 걸 놨더니 사람들이 여기 공방에 오면은 신기한 꽃냄새가 나요 그랬어. 늙으니까 계속 꽃이 뭔가 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에서도요 계속 꽃을 기르거든요. 여기 밖에는 화분에 꽃이 피잖아. 그러면 가져가 누가 화분 7개 잊어버린 이야기 했죠.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어. 지금은 뭘 내놨냐면 이 큰 공원에 샘이 없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들이 수도꼭지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런 걸 몇 번 보고 물도 뿌려줘 보고 막 그릇 갖고 빌드기를 따라다니면서 물통으로 물을 줘봤는데 영 얘네들이 겉만 먹지 안 먹어서 요 앞에 물 항아리를 내놨어. 이만한 함지박 같은 거. 그리고 물배추랑 불의 옥잠 있잖아요. 그걸 떼어놨는데 걔네들이 새끼 엄청 치거든요. 여기 와서 좀 새들도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길고양이도 물도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무임 판매되잖아. 무임 가판대인데 물이 있어. 그러면 좀 생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개미는 모르겠다. 개미는 어디서 물을 먹죠? 이런 뻘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작업을 좀 쉬고 글 작업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치유와 힐링 쪽이에요. 내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엉어리가 지고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아주 옛날 어린 시절로 가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고요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 어린 시절을 돌아가면 좋은 일이 뭐냐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어려지는 기분이 들고 그 순수성을 되찾아가고 그리고 조금씩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어린 시절의 글쓰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에세이지 뭐 내 친구는 그렇게 말해. 책 써서 뭐 돈이 되겠냐. 돈 벌려면 다른 일을 해라. 근데 뭐 이 나이에 돈 벌려고 책을 쓰겠어요? 누가 쓰자면 좀 써보고
단행본으로 해서 주위에 내 자손들한테 좀 남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생겼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결론을 맺는 것.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80대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분 자서전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이만해 돈 좀 들였겠더라고. 자기 사진, 젊었을 때 사진, 자손들 사진, 살아온 이야기인데 쉽게 공감하기 힘들었어. 그분이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 그냥 건물주야, 건물주. 건물주의 이야기를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자손들 굉장히 기록적인 옛날에는 그 족보 있잖아. 그것도 우리 집에 있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 뭐 돈 주고 만든 걸. 아유, 그런 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생각할 때 명예가 돈을 벌어주진 않아. 근데 돈으로요 명예를 사요. 그래서 옛날에 중인 계급이 돈 벌어서 가마도 타고 큰 집도 짓고 노예 종도 부리고 미나도 야 좀 그려봐. 저 집에 양반에 집에 갔더니 그런 좋은 그림이 있더라. 나도 갖고 싶거든. 똑같이 그려봐. 그래서 더 예술적인 미나가 생산됐고 발전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고 나와 비교하고 그러면 끄트머리 할 거는 자결밖에 없다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우월성, 자존감, 독특함 그런 거 좀 나타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일단 자식을 칭찬해야 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회생활 할 때 자존감이 너무너무 약한 애들 있잖아. 늘 자신 없어 하고 자기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지 얼굴 되게 못생겼어요. 또 고쳐야 될까봐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예쁘다 소리를 안 한 거야. 못생긴 아이한테도 예쁘다 잘생겼다 네가 최고다 얘기하잖아. 그럼 그 아이가 점점 빛이 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아들 딸들한테 네가 최고다 네가 정말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장 좋아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팁 하나 오늘 또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글을 또 쓰던지 그림을 그리던지 본을 그리던지 열심히 가르치던지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엔 또 제주도 출장이네요. 3박 4일 가서 열심히 운전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또 만나요. 대화 맞다 자네. 바이바이 에브리원.